엄마의 납작머리. 김기백. 에이, 엄마, 할매 파마했어? 이 다른 파마하지? 보기 싫나? 너희들한테 잘 보려고 한 건데. 엄마의 머리털은 숱도 없고 힘도 없는 데다 정수리에 딱 달라붙은 모양이다. 그런데 두피에 달라붙게 하는, 할머니들이 주로 해 보통 할머니 파마로 불리는 걸 엄마가 하고 왔다. 엄마의 납작머리가 더 볼품없어 보였다. 분명 오랫동안 안 풀리는 머리를 해달라고 한 걸 거다. 엄마가 좀 젊어 보이려고 한 건데 보기 싫다니 서운타. 에이고, 너도 늙어봐야 내 마음 알기다. 갑자기 시작한 엄마의 넋두리는 1시간가량 이어졌다. 사실 엄마의 머리 모양이 납작머리 신세가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.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세 형제는 다 초등학생이었다. 엄마는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일을 해야 했는데 자식들을 모두 떼어놓을 수 없어 공장 일을 보따리에 싸서 머리에 이고 집으로 가져왔다. 그때의 엄마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. 당신의 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짐을 인 엄마. 목은 자라처럼 앞을 향했고 뒤통수는 하늘과 수평이 되었다. 짐을 내리면 목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는데 아마도 짐이 무거워 피가 통하지 않았던 것 같다. 엄마가 짐을 내릴 때면 우리는 한바탕 웃음소동이 일었다. 엄마의 머리 모양 때문이다. 거울 좀 봐. 납작한 딱지 같기도 했고 평평한 땅에 지진이 나서 헤집어진 것 같기도 했다. 자녀들의 철없는 말에 엄마는 빗을 가져와 곱게 머리를 빗어내렸다. 하지만 이미 땀에 젖고 심하게 눌려 아무리 빗질을 해도 머리는 풍성하게 부풀지 않았다. 그만 웃고 공부해라. 엄마가 이래 일하는 건 다 너희들 가르치려는 거니까. 엄마는 당신의 머리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재봉틀에 앉아 일을 시작했다. 그렇게 엄마의 머리는 계속 납작머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. 남자라는 이유로 엄마 손 이끌어 미용실 한번 모셔가지 않은 아들이다. 그랬으면서도 엄마 머리 모양에 이처럼 간섭하는 건 왠지 엄마가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. 이젠 우리도 다 자랐는데 아직도 잘 풀리지 않는 할머니 파마를 고수하며 자신을 위해 멋낼 줄 모르는 엄마가 안타깝다. 엄마도 엄마이기 전에 한 여자인데 여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내려놓게 한 것만 같다. 이젠 엄마 머리 모양을 가지고 툴툴대기 전에 직접 미용실로 이끌어 풍성하게 볼륨이 살아나는 파마를 해드려야겠다. 엄마의 변신이 이상해 보이겠지만 이젠 엄마도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. 엄마의 자리. 최정은. 어릴 적 학교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항상 열려있던 대문이 닫혀 있었다. 엄마가 집에 없는 거였다. 열쇠를 가지고 나서지 않았던 나는 집 근처 계단에 앉아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.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 나는 것이다. 아, 내가 학교 갔다가 돌아올 시간인데 엄마는 도대체 어디에 간 거야? 한참이 지나 엄마가 집으로 돌아왔다. 기다린 게 분해 온갖 짜증을 내고는 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. 엄마는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미안해했다. 사실 열쇠를 챙기지 않은 건 내 잘못이었다. 습관처럼, 아니, 일부러 열쇠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는데 그건 언제나 집에서
엄마가 날 맞아줬기 때문이었다. 내게 열쇠의 필요성이 사라진 거다.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집안에 박혀있게 됐다. 내가 언제 학교에서 돌아올지 모르니 바쁜 일이 있어도 쉬 집을 나서지 못하고 나를 기다려야 했다. 그런 엄마에게 감사의 말은 한 번도 전하지 않고 단 한 번 날 기다리지 않은 것에 불같이 화를 냈으니 아무리 어릴 때의 철없는 행동이라 해도 그날의 일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. 내가 엄마를 철장 없는 감옥에 가뒀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. 그런데 지금도 난 그때의 잘못을 범하고 있다. 천국에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건만 하늘 어머니께 모든 걸 맡기고 안일한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만을 바라니 말이다. 어머니께서 챙겨주신 천국 열쇠를 꼭 쥐고 지금껏 날 기다려준 어머니께 감사드려야겠다. 외할머니 심소희. 어렸을 때 방학을 하면 늘 외할머니 댁에 갔다. 엄마는 맞벌이 때문에 어린 딸을 오래 떨어뜨려 놨다며 지금도 미안해하지만 난 외할머니 집에서 보낸 시간이 더없이 행복했다. 집에 돌아오기 싫을 정도로. 할머니는 나를 우리 토끼라고 부르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구해주셨다. 그런 할머니의 사랑 때문인지 나도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참 좋았다. 방학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면 할머니와 헤어지기 싫어 어김없이 집에 전화를 걸었다. 엄마, 나 하룻밤만 더 자고 집에 가면 안 돼? 내일 학교 가는 날이잖아. 그럼 저녁 먹고 밤차 타고 와. 엄마가 터미널에 나가 있을게. 하지만 저녁까지 먹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도 아쉬움은 쉬 사라지지 않았다. 조금이라도 할머니와 같이 있으려는 내 노력은 버스 출발 15분 전 화장실을 가는 것으로 시작됐다. 소희야, 안 나오나? 이제 버스 5분 뒤면 출발한다. 할머니, 아직도 배가 너무 아프다. 어쩌지? 물론 거짓말이었다. 그냥 화장실 문을 잠그고 그 안에 가만히 서서 버스가 지나가 버리길 바랐다. 그렇게 여러 번 버스를 보냈다. 시간이 많이 흘러 할머니한테 그때 일을 여쭤봤다. 기억하지? 네가 집에 갈 때마다 거짓말을 하니 내가 너희 엄마 보기 얼마나 민망했는지 아나? 그거 거짓말인 거 알았어요? 근데 왜 안 혼냈어요? 매번 버스비만 날렸잖아요. 내도 니랑 더 같이 있고 싶어 그랬지. 그렇다고 학교 갈 알을 붙잡을 수 있나? 다음 차로라도 보내야지. 할머니도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좋았단다. 일찍 할아버지를 하늘로 보내시고 홀로 계시다 보니 무엇보다 적적함이 덜했다고. 그래도 할머니는 당신 딸인 엄마가 걱정할까봐 날 더 붙들지 못하셨다. 그리고 나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면 엄마에게 항상 미안해하셨다. 손녀를 늦게 보내며 딸에게 미안해하시던 외할머니. 어릴 때 멀리 떨어뜨려 놨다고 미안해하는 엄마. 엄마들은 대대로 자식만을 위하며 항상 자식에게 미안해하는 존재인가 보다.